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미국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전쟁부에 따르면 미군이 공해상에서 이란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한 척을 납포하는 작전을 수행했으며 해당 선박에는 이란 군부 또는 대리 무장 세력과 관련된 물자가 실려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은 국제제재 위반 정보에 기반해 진행됐고 교전이나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이란이 해상 경로를 통해 중동 각지의 친이란 무장 세력에 무기와 자원을 공급해왔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이란 정부는 즉각 반발하며 이번 납포를 국제법 위반이자 해적행위라고 비난했고 테헤란 국영 매체는 이란 측이 대응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이 관여된 여러 분쟁 지역에서 휴전 합의가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현재 주요 지역에서 임시 휴전이 공식적으로는 유효한 상태이나 산발적인 로켓 공격과 보복 타격 등 위반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어 이행 상황은 고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국제중재자들은 양측이 합의 조건을 지키도록 외교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으며 걸프 국가들과 유럽 파트너들도 수면 아래에서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작전이 지역 안정과 항행의 자유를 위한 필수적인 제재 이행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의회에서는 이란의 활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며 지지하는 목소리와 추가 확전이 미국을 또 다른 장기 분쟁에 끌어들일 수 있다며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면서 여야 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휴전은 유지되고 있으나 상황은 불안정하며 미 전쟁부는 해당 선박의 화물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를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오전 PBS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휴전이 화요일 만료될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그러면 많은 폭탄이 터지기 시작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발언은 미국 협상단이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추가 평화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회담 참석 여부에 대해 참석하기로 돼 있지만 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의 핵심 목표에 대해서는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매우 간단하다며 핵 비확산이 유일한 의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협상을 이끄는 제러드 쿠슈너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에 사업적 이해관계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쿠슈너가 현재 사우디 관련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핵무기 저지라는 목표만을 위해 협상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내가 최정예 팀을 보냈고 쿠슈너는 훌륭한 협상가라며 인선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CNN에서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달러 아래로 내려가려면 올해 말이나 내년은 돼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에 응하고 전쟁이 종결되면 유가는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가격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휴전 만료 시한은 화요일 저녁이며 이슬라마바드 회담의 개최 여부와 이란의 참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태풍 실라쿠가 강타한 이후 실종됐던 화물선 마리아나호가 사이판 인근 해역에서 전복된 채 발견됐다고 월요일 발표했습니다. 마리아나호는 미국에 등록된 길이 44m의 건화물선으로 지난 수요일 태풍이 사이판과 인근 섬들을 향해 접근하는 가운데 우연 엔진이 고장나면서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엔진 고장 보고를 받은 뒤 선박과 1시간 간격으로 교신 일정을 수립했으나 목요일을 기점으로 통신이 완전히 두절됐습니다. 목요일 오전 수색기가 출격했지만 강풍으로 인해 괌으로 회항할 수밖에 없었고 마리아나호의 마지막 확인 위치는 사이판에서 북북서쪽 약 225km 지점이었습니다. 전복된 선체는 토요일 처음 발견됐으며 미 공군 제31 구조비행대 소속 승무원이 일요일 밤 해당 선박이 마리아나호임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선체로부터 북동쪽 약 175km 해상에서는 일부만 팽창된 구명뗏목이 반쯤 잠긴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승조원 6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이며 해안 경비대는 항공기를 투입해 북마리아나 제도 인근 해역을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구조대원과 잠수팀, 보트가 투입된 상태이고 잠수팀이 접근 가능한 진입 지점을 확인할 경우 수중 원격 조종 드론을 추가 투입해 선체 내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수색에는 괌과 일본, 뉴질랜드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색 범위는 약 25만 7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태풍 신라쿠는 사이판에서 홍수를 일으키고 지붕을 날리며 차량을 뒤엎었고 태풍의 규모가 워낙 커서 사이판은 약 이틀 동안 강풍에 시달리면서 피해 조사와 주민 지원이 크게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 자리를 놓고 이번 주 4명의 후보가 193개 회원국 대사들 앞에서 3시간짜리 질의응답 청문에 나서며 2016년 안토니오 구테우스가 선출될 당시 13명이 경합했던 것과 비교하면 후보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화요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후보는 칠레 전 대통령이자 전 유엔 인권 최고대표인 미첼 바첼레트이며 이어 국제원자력기구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수요일에는 유엔무역개발회 레베카 그린스펀 사무총장과 세네갈 전 대통령 마키살이 차례로 나설 예정입니다. 후보 수가 줄어든 배경에는 2026년 현재의 깊은 국제 분열이 자리 잡고 있는데 국제위기그룹의 리처드 고어는 10년 전에는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출마했지만 지금은 워싱턴이나 베이징의 심기를 건드릴 경우 실질적인 외교적 타격을 입을 수 있어 각국 정부가 훨씬 신중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엔 헌장상 사무총장 선출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를 받아 총회에서 결정하며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례에 따르면 이번에는 중남미 출신이 사무총장을 맡을 차례이며 4명 중 3명이 중남미 출신입니다. 다만 바첼레트의 경우 지난 3월 칠레에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칠레 정부가 지지를 철회했고 현재는 브라질과 멕시코의 추천으로만 후보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 공화당 상하원 의원 28명이 지난 3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바첼레트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으며 마이크 월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상원 청문회에서 바첼레트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 구테우스 사무총장의 두 번째 임기가 만료되며 안보리는 2016년과 마찬가지로 7월 말부터 비공식 예비투표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연방검찰은 로스앤젤레스 거주 여성 샤민 마피가 토요일 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이란의 수단무기 밀매를 도운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비레사일리 연방수석검사는 일요일 SNS를 통해 마피가 이란과 수단군 사이에서 드론과 폭탄 신관, 수백만 발의 탄약 거래를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마피는 이란 국적자로 2016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지난 3월 12일자 형사 고소장에 따르면 마피와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공모자는 오만의 아틀라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무기와 탄약을 밀매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회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700만 달러 이상의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마피와 공모자는 수단 국방부에 폭탄 신관 5만 5천 개를 판매하는 거래도 중개한 것으로 법원 문서에 기재돼 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마피는 해당 거래와 관련해 수단에 공급할 폭탄 신관을 구매하겠다는 의향서를 이란 혁명수비대에 직접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사일리 검사는 SNS에 FBI 요원이 LAX 터미널 밖에서 한 여성을 차량에 태우는 사진도 함께 게시했습니다. 마피는 월요일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단은 현재 내전 4년째에 접어들면서 식량 부족과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는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위스콘신주 메디슨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블루마운즈 비글 사육 및 연구시설 리즈랜 팜스 앞에서 토요일 약 1000명의 동물복지 시위대가 시설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했고, 당국은 이 과정에서 약 25명이 체포됐다고 일요일 밝혔습니다. 데인 카운티 보안관실에 따르면 시위대 중 300명에서 400명이 시설 부지에 폭력적으로 진입을 시도했으며, 경찰은 페퍼스프레이와 고무탄을 발사해 이를 저지했습니다. 시위대는 분뇨로 채운 도랑과 건초더미, 철조망 등 바리케이드를 넘으려 했고, 약 2,000마리의 비글이 있는 시설 건물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위스콘신 스테이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체포자 가운데는 시위를 주도한 뉴욕 출신의 리즈랜 구조연합 대표 웨인 시웅이 포함돼 있으며, 그는 주거 침입 공모 혐의로 구금된 상태입니다. 시웅은 일요일 구치소에서 낸 성명에서 당국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고 비판하며 개를 돕는 행위로 폭행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나머지 체포자 대부분은 입건 후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시위는 지난 3월 시위대가 같은 시설에 침입해 비글 30마리를 데려간 사건에 이어 2달 연속으로 벌어진 것이며, 당시에도 20여 명이 체포된 바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약 200명이 농장 밖에 모였으나 약 2시간 만에 평화적으로 해산했고, 칼빈 베럿 보안관은 성명을 통해 시위대가 합법적으로 항의권을 행사한 데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즈랜 팜스는 동물학대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지난 10월 동물학대 혐의에 대한 기소를 피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로 주 사육 면허를 반납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리즈랜 측은 자사 웹사이트에서 리즈랜 팜스에서의 동물학대나 방치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거나 입증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